이것만 해줘도 이 목 주변 근육을 같이 풀어주는 거거든요. 잘 안 되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이거 못 잡는 분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또 하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고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네, 지난 편에는 척추의 가장 긴 이 중간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게 비교적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목 척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 척추 전문가 허동화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허동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척추 내시경 센터를 그럼 우리가 보통 여기 이제 하는 위내시경 뭐 이런 내시경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척추 내시경 센터는 뭘 하는 곳인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복강. 네네. 그래서 사실 이 흉부외과에서는 흉곽경으로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위암도 옛날처럼 째지 않고 복강경, 복부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무릎에 무슨 십자인대가 나갔다든지 연골이 찢어지면은 뭘로 합니까? 관절 내시경, 관절경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척추는 뭐냐? 척추는 아직 내시경의 이름이 없어서 척추 내시경으로 하는데, 척추의 여러 질환도 아주 조금만 절개해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서울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서 저희가 시도를 한 게 척추 내시경 클리닉 또는 척추 내시경 센터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교과서도 쓰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영문판으로 이제 써가지고 네네. 거기에 또 집필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내시경 수술이 지금도 별로 보급이 잘 안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대만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동양 쪽에서. 네네. 그 다음에 유럽,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척추 내시경 수술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신의료 기술을, 특히 어떤 수술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연수를 가서 그 수술 방법들을 배워왔습니다. 네. 근데 이 척추 내시경만큼은 정말 우리나라가 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히려 미국 선생님들, 또 유럽의 여러 선생님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배우러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척추 내시경 수술만큼은 의료 한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상선 수술, 뭐 위암 수술, 뭐 또 전립선 수술 이런 이제 내시경 분야에서는 저희 나라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방법이 교본처럼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데, 네. 척추 내시경도 마찬가지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척추 내시경 수술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뭐 질환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과거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척추 내시경 치료의 주 질환이었는데요. 요즘은 노인성 환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척추 협착증을 주로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목 디스크 탈출증 또는 경추 협착증의 경우도 척추 내시경으로 안전하고 회복이 빠르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디스크, 뭐 협착이 되면 우리가 보통은 허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은 뭐 수술하려면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환자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게 예전 수술하고 그런 비교를 하면 내시경 수술이 훨씬 더 좀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과거에 목 수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골드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쪽을 여기를 3cm 정도 절개를 하고 일로 들어가서 목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를 모두 다 제거를 하고요. 그 빈 공간에 자가뼈나 또는 유압장치를 넣어서 유압하는 이런 골 유압술을 하거나 붙여버린다는 거죠. 아니면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했거든요. 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온다라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굉장히 망설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내시경 수술은 이 튀어나오거나 좁아져 있는 부분만 넓혀서 어떤 이 보형물을 넣지 않는 수술이고요. 무엇보다 피부 절개가 1cm 정도로 매우 작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
디스크, 목 협착증에서도 내시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목에 대해서 그러면 좀 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됐네요. 목에 네네.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 목 디스크 이거는 그럼 왜 위험한 건가요? 이 목 디스크인 경우는 허리랑 정말 해부학적으로 달라요. 네. 왜냐하면 허리는 신경 가지, 얇은 신경 다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눌린다 하더라도 주로 통증을 유발을 하지 네. 마비를 잘 일으키진 않습니다. 아주 중증 질환이 아니면. 네. 네. 하지만 목은 우리가 척수 신경 자체가 내려가잖아요. 네. 신경 덩어리. 그렇죠.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 신경 자체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 증상도 잘 오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보행장애를 유발합니다. 목이면 보통 네네. 다리면 허리 이렇게 네, 나가는데 네. 목 때문에 보행장애가 온다. 네. 그래서 균형을 잡고 하는 이런 신경들까지 눌리기 때문에 네. 약간 과장되게 걷는다든지 뒤뚱뒤뚱 걷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낮술 마셨냐 이런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런 네.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그래서 목 디스크는 많이 생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체중이 우리 두상만 실리기 때문에 네. 그 유병률을 따진다면 목보다는 체중 전체가 실리는 허리가 훨씬 많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훨씬 많다. 네, 하지만 목 디스크인 경우는 이렇게 척수신경 자체가 눌리면서 중증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모든 게 다 초기에 좀 진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초기에 좀 잡아야지 더 진행되는 심각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 텐데 목 디스크의 초기 증상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목이 아파서 찍어보게 되면 네. 거북목이나 네. 또 일자목이 보이고요. 목 디스크의 거북목. 네네. 네, 그 너무 다음에, 흔한데. 네, 맞습니다. 목 디스크의 초기 증상은 사실 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네.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목 정도가 좀 아픈 정도. 그 다음에 목이랑 어깨 주변이 좀 아픈 정도. 이게 이제 보통 목 디스크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정도가. 네, 네. 네. 그러면 뻐근하다 그러면 다 목 디스크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제 그게 초기 증상이라는 거지, 그걸 그 증상 정도로 목 디스크를 의심하지는 않고요. 네. 왜냐면 목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 목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뭐 팔, 어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신경이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런 대로 증상이 생겨야 목 디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이 좀 아플 때는 굳이 병원을 안 가보셔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네. 네. 하지만 이제 그 초기 증상을 지나서 그 증상이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목에서는 어깨랑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에서 점점 먼 데까지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만 좀 아프다가 목 주변이 아프고 어깨 주변이 아프고 그다음에 팔까지 아프고 손이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목 디스크를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하는 증상이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때는 병원에 꼭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들도 자율신경이라는 걸 이제 좀 치료를 하고 이러면서 척추 사진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디스크가 있는데 이 위쪽으로는 증상이 별로 없고 네. 아래쪽으로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네, 좀 네. 있어요.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뭐 보행장애가 생길 수가 네, 있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래쪽으로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목에서는 척수신경 덩어리 자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 목 디스크나 협착이 꽤 심하게 되면요, 네.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네. 다리가 굉장히 저리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팔 증상이 없어도 네. 그래서 다리 쪽 증상만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 증상만 있느냐, 또 그렇지가 않고요. 올라가는 증상도 있는데, 우리 경추성 두통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목 디스크가 심하면은 우리 두통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깨 아프면 어깨만, 뭐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이렇게 검사했는데 요즘은 이게 상체가 좀 불편하고 이러면 항상 목도 같이 네, 검사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형외과를 가야 돼요? 신경외과를 가야 돼요? 아, 제가 신경외과 전문의라서 신경외과로 오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척추를 보는 과는 크게 네 개의 과가 있거든요. 신경외과, 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네. 이 4개 과가 주로 척추를 보는 과잖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그 4개 과 중에 어느 과를 가셔도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 쪽은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경외과를 방문하시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증상이 조금 있다. 그러면 네.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그 목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쵸. 이 목 디스크는 더더군다나 함부로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허리 디스크는 제가 주로 통증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목 같은 경우는 이 힘이 빠지는 위약 증상 또는 마비 증상을 유발하거든요. 네. 이런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 디스크가 심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만 아픈 게 아니라 팔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서 수면 장애를 유발할 정도예요. 네. 밤에 아프고 팔이 저려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이런 정도의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수술을 조심스럽게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좀 위험 부담이 있어도 나중에 네, 진행될 문제 때문에 네, 네. 수술을 하시는 게 더 낫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지금 두통도 관련이 되고 뭐 팔, 뭐 다리, 뭐 전부 다 관련이 네. 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위인데 네. 목 좀 뻐근해요, 뭐 불편해요 이런 사람들도 뭔가 이제 더 진행되는 게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런 분들한테 좀 이 예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저도 이 핸드폰을 많이 보거든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다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이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30도 이내로 숙여서 볼 수 있는 자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집에서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이용할 때는 작은 거치대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2번이라도 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거창한 스트레칭, 이 유튜브를 검색해봐도 굉장히 다양한 운동법이 나오지만 네. 그걸 다 따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을 돌려주는 것만 하고, 근데 한쪽만 말고 반대쪽으로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소리 하시는 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고개를 뒤로 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양옆으로. 이 양옆으로 할 때도 벌써 이런 악소리 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만 한 5분 정도만 반복해주면 훨씬 좋고요. 거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건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좋은데 팔을 들어 올려서 당겨주는 거. 네. 이것만 해줘도 이 목 주변 근육을 같이 풀어주는 거거든요. 잘 안 되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네. 이거 못 잡는 분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또 하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허리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 옆쪽에 팔걸이나 이거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것만 해도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옆에 팔걸이가 있으면 그 팔걸이를 잡는 이 정도 스트레칭만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근데 한 단계 더 하면 고개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것만 해주시고, 뭐 옆으로 그러면서 같이 해주시고, 이거를 하루에 2번만 오전 오후만 해주셔도 정말 좋은 목 곡선을 유지할 수 있고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항상 고정된 자세가 문제니까 네, 네. 한 번씩 풀어주는 게 좋다. 저는 이제 좀 이게 좀 더 간단한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리에서 좀 일어나라. 네. 한 번씩. 네. 그래서 1시간을 넘겨서 계속 고정된 자세로 똑같은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는데 그런 방법들도 좀 도움이 되나?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50분 수업하면 10분 쉬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1시간 정도 업무를 꾸준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뭐 때로는 뭐 게임을 했다든지 이러면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서 이렇게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아주고 그렇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척추의 밸런스를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 꼭 집에서뿐만 아니라 뭐 사무실에서도 할 수 네, 있고 네, 뭐 네. 어디에서나 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네. 쉽게 할 수 있는 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일자목, 거북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네. 뭐 일자목, 거북목이 너무 흔해졌는데 그 일자목, 거북목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굉장히 진짜 말씀하신 대로 흔하고요. 그게 네. 목 디스크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목은 옆에서 봤을 때 C자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자로 된 게 일자목이고 네. 거기서 더 진행해서 역시자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자가 되는 가장 많은 흔한 부위가 5번, 6번이에요. 네. 경추의 5번, 6번은 목 움직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목뼈가 7개가 있는데 네, 네. 5번, 6번이 비교적 아래쪽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5번, 6번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계속 지속이 되면 네. 그 부분에 목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일자목과 거북목은 절대로 방치되면 안 되고요. 네. 재활치료이든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진행되지 않도록 네, 진행되면 네.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네. 생기니까 그러면 일자목, 거북목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생기게 됩니까?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이 모바일 이런 디바이스들 네. 핸드폰, 태블릿 이런 걸 쓰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요. 이걸 안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니터 같은 거를 굉장히 보는 네. 직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자세로 계속 모니터를 보게 또 보다 되고 보면 이런 것도 되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자세로 계속 반복적인 또는 고정된 자세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되고 또 일자목과 거북목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머리가 항상 이 어깨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인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벗어난다 네.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자세인 것 같네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거북목이면 이 목이 앞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거북이. 교정하려면 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거북목을 교정하는 자세는 턱을 좀 당긴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중 턱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우리 이렇게는 아니지만 평소에 자세를 했을 때 우리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턱이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이건 좀 과장되게 한 거지만 그래서 턱을 살짝 뒤로 당겨준다. 이 경우는 C자 곡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사진사 분들이 여권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턱 좀 당기세요 이런 내용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다들 똑바로 하라 그러면 은연중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과장되게 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세 교정을 통해서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교정할 때는 턱을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근데 셀카 찍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빼야지 좀 네, 예쁘긴 하네. 네, 그렇긴 하지만 이 사진 찍으려고 이 자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턱을 좀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거북목이 교정이 되고요. 아마 이거 처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은근히 불편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요, 엑스레이 찍잖아요. 거의 90% 이상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있을 겁니다. 있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일자목, 거북목이 나중에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목 디스크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일자목이 너무 많잖아요, 거북목이. 네, 네, 그러면 네. 목 디스크도 엄청 많겠네요.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를 봤더니 네. 연간 10만 명이 목 디스크를 진단받고 치료받는 걸로 돼 있고요. 연간 10만 명씩 늘어났다고 네, 해요? 게다가 와. 최근에는 12만 명이 보고가 되고, 지금부터 네, 네, 많아졌네요. 네. 이건 정말 아무래도 이 모바일 디바이스, 핸드폰 사용과 굉장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전에는 뭐 우리가 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화기 가지고 다니고 했었는데 요즘은 네. 이제 나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 전화기 사달라고 이제 떼 쓰는 애들도 많은데 그럼 얘네들도 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영상물이나 핸드폰을 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자녀분들한테 물론 핸드폰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건 뭐 봐야죠. 바른 자세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교육하지 않으면 정말 젊은 나이에 생기는 목 디스크 환자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너무 핸드폰을 본다 또는 뭐 교육 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치대 같은 거를 뭐 비싼 거 살 필요 없고 네. 좀 싼 제품이라도 거치대를 써서 그렇게 볼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보행 중에 본다든지 이거는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좀 지켜주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목 디스크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통증이 초기에 이제 생길 것 같은데 목이 아파요. 뭐 이러면은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더 심해지면 수술을 하거나 이런데 네. 시술하고 수술의 그런 뭐 차이가 네. 이게 뭐 치료 방법의 차이 이런 네. 게 많을까요? 제가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목 디스크도 비수술적 치료가 가장 우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뭔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술과 수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시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늘 자국만 남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수술은 요만큼이라도 피부 절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마취가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마취를 하고 피부를 절개하면 그거를 1cm만 절개했다 하더라도 수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그러니까 내시경도 1cm 정도는 절개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척추 내시경 시술이 아니라 척추 내시경 수술이 맞는 거고요.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늘 자국만 낳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술을 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네. 아니면 뭐 너무 잦은 반복이 되면 네. 그다음 이제 수술로 네. 넘어가야지 되거든요. 네. 수술은 되게 이제 뭐 부분 마취로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전신 마취를 하든지 뭐 그렇게 되면 수술이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세들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좀 요약을 한다면 한 서너 가지. 딱 요것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같은 자세로 너무 장시간 작업을 했으면 네. 꼭 목을 풀어주고 사무실도 한 바퀴 돌고 네. 풀어주시라. 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같은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모니터 높이를 약간 높이고 태블릿 같은 거를 쓴다고 한다면 네. 거치대를 반드시 네. 사용하시라. 목이 계속 아파서 내가 통증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면 진짜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나의 이 심각성을 알게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반적인 목 통증이 아니라 방사통, 어깨나 팔 쪽으로 방사통이나 저림감이 있으면 이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까지 꼭 고려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보통 남자들이 흔히 네. 하는 일인데요. 소파에서 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척추에 안 좋긴 한데 그 소파에 팔 받침대를 베고 네. 누워있는 그 네. 자세가 목을 망가뜨리게 하는 가장 지름길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높은 베개가요, 생각보다 편안함을 처음에 느끼게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숙박업소나 이런 호텔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높은 베개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을 기대거나 처음에 베면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데 어쨌든 소파에 있는 팔걸이도 높거든요. 네. 초기에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게 결국은 고기가 꺾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파에서 팔걸이를 베고 주무시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자세고요. 아주 낮은 베개를 쓰는 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은 베개를 쓰는 그 습관은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낮은 것도 좋지 네. 않고 높은 것도 네네. 베는 거 좋지 않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세들이 결국은 이제 뭐 통증들을 많이 유발하니까 뭐 당장은 병원 가기도 좀 그렇고 네. 하여튼 이제 혼자서 뭔가를 좀 해보시려는 분들이 네, 많고 네. 요즘은 또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상품으로도 많이 파는데 네. 이게 이제 디스크, 목 디스크 이게 눌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디스크가 눌리니까 삐져나오게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늘려주는 견인기 네, 네. 아니면 목을 이제 앞으로 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고정기 네.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네. 도움이 됩니까? 사실 고정기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펌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쓰는 견인기, 또 가정용 고주파 치료기, 가정용 초음파 치료기, 또 최근에는 무슨 여러 가지 안마의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얼마든지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썼는데도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옛날에는 그거 한번 했더니 굉장히 시원하고 잘 풀렸는데 최근에는 그걸 썼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다. 그럼 그때는 꼭 병원에 오셔야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좀 써보는데 효과가 좀 있으면 좀 더 쓰면 되고 목 고정기 이런 네. 것들은 왜 쓰면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 목 보호대를 계속 쓴다는 거는 목이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만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라면 얇은 소프트 칼라 같은 경우는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외의 고정기를 모든 목 통증인 환자한테 일괄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요즘에 현대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모니터를 네, 다 이렇게 네. 봐야지 되는데, 그러면 현대인들은 이게 다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나 이런 환경의 변화가 당연히 목 디스크 발병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걸로? 통계로서도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를 산다든지 또 작업 환경에서 모니터를 많이 봐야 되는 이 환경이 네. 반드시 목 디스크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거다. 이거는 거의 확실한 사실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평소에 초기에 교정을 하려고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네. 요즘 뭐 추나 치료, 네. 뭐 아니면 뭐 도수 치료 이런 네.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 네. 말고도 이제 사설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시는 네. 뭐 교정 치료 이런 것들이 네. 많은데 그걸 하다가 또 잘못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치료하면 좋고 어떤 분들은 그런 치료를 하면 안 네. 된다. 뭐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목 잡아서 뚝 소리 내고 이런 거 네, 보신 적 네, 있죠? 네. 예, 예.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게 카이로프락틱 추나요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골의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 디스크 협착이 심하거나 네. 목 디스크가 심한 사람이 네. 그런 무리한 이 매뉴얼 테라피를 네. 잘못 받게 되면 신경에 손상이 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치료 받다가 전신 마비 온 경우 해외 토픽에서 분명히 보신 네. 적 있을 네. 거예요. 민간요법이나 재활치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요. 나의 목 디스크가 심하지 않고 이런 재활치료 계통으로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치료를 받으셔도 돼요. 근데 제대로 된 진단을 받기도 전에 그냥 어디가 유명하다더라, 어디가 잘 교정해 준다더라,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위험하다. 그 다음에 요즘 의료기관에도 추나나 전골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복합한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소문으로 유명하다는데 찾아가지 마시고 첫 번째 진단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 진단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뼈의 기형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척추 동맥이 감싸고 휘어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위에 생긴 뼈의 기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경우를 혹시 보셨나요? 이 추골동맥이 네. 목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추골동맥이 압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추골동맥은 주로 손해 쪽으로 네. 혈액이 가거든요. 네. 근데 이 추골동맥까지 좁아져 있는데 지나가는 통로까지 좁아져 있는데 무리하게 꺾는다든지 하면은 네. 실제로 손에 경색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재미있는 병이 있는데 보헌터 증후군이라는 병은 보헌터. 네. 네. 고개를 돌리면 추골 동맥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뭐 어지러움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손해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허혈성 심근경색증처럼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뼈의 순환이 떨어지니까 네. 뭐 생길 수가 있다. 그럼 손해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평형 감각을 제일 작용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걸음걸이 네. 이상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무리한 매뉴얼 테라피, 무리한 추나 치료는 정말 어이없이 풍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으니까 걸어 들어갔다가 네, 쏟아져서 그 치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로 충분하다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런 치료를 안전하게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뼈가 틀어지거나 비껴난 거잖아요. 네. 이걸 이제 다시 돌리려면 반대로 더 꺾어야지만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네. 혹시 이제 그렇게 계속 뭐 이렇게 마사지나 아니면 뭐 추나 치료, 도수 치료 이런 것들 하다가 혹시 더 목이 잘못되는 경우도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과도한 소위 말해서 이 마사지도 하드한 마사지가 있고 소프트한 마사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목 쪽은 하드한 마사지는 받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승모근 쪽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 정도 하고 네. 목 주변을 근육을 풀어주는 게 맞지 무리하게 사람이 잡아당긴다든지 네. 꺾는 치료는 목 쪽에서는 권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은 굉장히 중요한 네, 부위고 또 네. 어떻게 보면 약하지 않습니까? 네. 뭐 허리는 근육이 굉장히 네. 많고 굵은 반면에 네. 목 쪽은 좀 그렇지 않으니까. 네. 게다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네.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목뼈는 허리뼈에 비해서 훨씬 작잖아요. 네. 그런데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소프트한 마사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은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네. 네. 그럼 이제 척추 측만 때도 이게 좋은 운동법 이런 걸 좀 알려주셨는데 거북목, 일자목 이런 거에도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네. 딱 한 가지. 네. 요거는 꼭 하면 제일 좋다. 네. 요거는 꼭 해라. 이런 게 네. 있을까요? 이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두 가지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턱을 좀 잡아당기는 자세를 네. 평소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거창한 운동을 안 해도 돼요. 네. 목 돌리기만 네. 좌우로 해주시는 네. 그 두 가지만 지켜도 목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척추 측만도 척추의 모양이 이상해지면 체형도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최근에 그 연예인 중에 강소라 씨라고 있는데 네, 네, 이게 네. 거북목을 교정하고 훨씬 네. 더 이뻐졌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런 효과들이 사실 네. 내가 잘만 관리를 하면 네.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거북목이 교정이 되면 목이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길어 있고, 보여요? 네, 훨씬 더 네. 길어 보이는 효과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적인 밸런스도 훨씬 안정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카메라로 찍을 때 훨씬 더 이쁜 이쁘게 그렇게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예쁜 여성이 고개를 쭉 빼고 있으면 이게 예뻐 보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체형 교정을 통해서 거북목이 교정이 돼서 목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얼굴의 밸런스도 좀 잡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예뻐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C자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인데 이게 네. X자가 되거나 거북목이 되면은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힘 자체가 불안정해지잖아요. 네. 그걸 네. 좀 더 강화시키려고 이제 승모근이 두꺼워지고 단축이 되고 해서 네. 더 이상하게 이제 목이 짧아지는 네. 듯한 네. 그런 효과가 또 네.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좋아지면서 승모근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네. 그래서 목이 좀 더 길어 길어 보이고 보이는 효과가 나요. 이런 효과인데 그거를 보톡스를 맞고 좀 더 목을 교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톡스 맞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 목 통증과 연관돼서 보톡스는 뭐 두 가지 정도를 하는데 어깨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 있어서 뒤에서부터 너무 튀어나왔다든지 또는 두통과 연관이 되는 경우에는 보톡스 치료를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어떤 인위적인 주사로 하는 치료보다는 이 보톡스도 어쨌든 어떤 인베이시브한 치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톡스로 한 번에 교정하려고 하는 건 좋지 않고요. 네. 재활치료나 이런 것부터 먼저 하고 네. 그래도 정 안 되면 하는 거고요. 직업상 남한테 보여야 되는 이런 뭐 연예계 쪽 그런 분들이라면 빠른 치료를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런 보톡스 치료나 이런 거는 일반인들한테 확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모양을 찾다가 기능적인 부분은 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라 이런 이야기네요. 네. 요즘은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뭐 일자목, 거북목, 또 목 디스크, 뭐 심지어는 이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인데 그런 부위에 내가 교정할 수 있는 방법 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척추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